자, 이제 중복을 허락하는 조합을 공부합시다. 중복을 허락하는 조합을 할 때는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NHR, N 하이퍼볼릭 R이라고 하죠. 이 N이라는 것은 선택당하는 것이에요. 선택당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R 값이라는 것은 선택을 하는 것이 됩니다. 선택하는 것. 특히나 이것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개수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실수한 문제 풀 때. 자,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하는 방법은 이게 바로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컨비네이션 R 이렇게 되겠죠. 자, 현재 이 내용이 되지만 사실은 이 문제를 풀려면 사실은 이 공식을 쓸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선 상황 정리. 선 상황 정리, 그 다음에 후식 정리. 이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 이 선 상황 정리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모든 과정을 이런 표현을 해주세요. 현재 선택당하는 것이 N이라고 했죠?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나올 때 이 과정, 이 개수가 총 뭐다? N 종류다. 라고 된 거예요. 선택당하는 것이 N 종류. 그리고 선택하는 쪽이 누굽니까? 그러면 R 개. 여기가 바로 개수에 집중해서 정리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모든 과정의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이렇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해서 점점점 equal R 하되 왼쪽 좌변은 선택당하는 것, 오른쪽에 있는 우변은 선택하는 쪽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세요. 그리고 항상 모든 경우의 공통점,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제한 상황이죠. 중요 포인트는 바로 제한 상황. 이 제한 상황이 뭐야? 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현재 모든 선택당하는 것은 0보다 같거나 커야 한다라는 옵션을 설명해 줘야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의미 아닌 정수라는 단어가 붙게 돼 있어요. 의미 아닌 정수다. 의미 아닌 정수.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재 우리가 이 식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은 하나의 물품이에요. 그러니까 글자가 아니고 물품. 그래서 모든 현재 차수는 전부 다 1차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차수는 전부 다 1차가 돼야 한다. 그리고 앞에 있는 개수는 반드시 얼마 된다? 1이 돼야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모든 차수는 1차이며 개수는 1. 그리고 연산기호가 반드시 뭐가 돼야 한다? 연산기호는 반드시 플러스의 개념으로 정리돼야 한다. 라는 것도 다시 한번 다듬어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마이너스 D가 있네 하면은 마이너스 D는 반드시 오른쪽으로 넘겨서 정리해 줄 필요가 있고요. 아니면 차수가 1차가 아닌 2차라든지 앞에 개수가 2나 3이 있을 때는 거기다 수치를 먼저 0, 1, 2, 3, 4에서 그 문자를 제거한 후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만약 현재 이것이 실생활 문제라면 시험에 낼 수 있는 것은 서로 다른 물품을 나눠줄 때예요. 아시겠죠? 서로 다른 물건을 나눠줄 때는 반드시 뭐 해라? 서로 다른 물건을 나눠줄 때. 물건을 나누어 줄 때. 이때는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한다? 식을 분리하여 정리한다. 식을 분리하여 정리하기. 자, 요 컨셉에 맞춰서 상황 정리를 먼저 해주시고 그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이 과정이고 그 다음에 선택하는 것이 바로 NHR. 요 개념으로 문제 푼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요 중복조합이고 이 제한 상황 반드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4번 문제 봤는데 문제 자체에서는 어렵진 않아요. 다만 학생들이 이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건데 그림과 같이 두 장의 검은색 카드와 1부터 8까지 적혀있는 8장의 카드가 있대요. 현재 보다시피 1, 2, 3, 4, 5, 6, 7, 8 그리고 블랙 카드가 이렇게 두 장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런데 이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일렬로 배열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흰색 카드에 적힌 수는 작은 수부터 크기 순서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배열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배열 갈수가 한 가지야. 이 뜻이에요. 배열 갈수가 한 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합이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고요. 검은색 카드 사이에는 흰색 카드가 몇 장? 2장 이상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검은색, 그러면 그 안쪽에는 2장, 3장, 4장, 점점점 이렇게 2장 이상의 카드가 놓여 있어야 한다. 그리고 3의 배수가 적혀 있는 흰색 카드가 1장 이상 놓여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게 바로 3의 배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검은색과 검은색 사이에다가 최소 몇 장? 2장 이상을 놔라 이게 되는 건데 먼저 일단 순서를 맞춰보면은 첫 번째 뭐가 있을까? 일단 전체 가지수를 한번 구해보자. 전체 가지수. 그러면 쉽게 말해서 여기 검은색 카드가 있어요. 여기 검은색 카드가 있고요. 현재 왼쪽에도 숫자를 배열할 수가 있고 가운데도 배열할 수 있고 여기도 배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이것을 칸막이로 해서 이걸 경계선에서 이걸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 있는 개수가 몇 개죠? 몰라요. 그럼 X개. 여기는 몇 개? Y개. 여기는 몇 개? R개.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X와 Y와 R을 다 합쳐주면 X, Y, Z라고 하는 게 낫겠죠? X, Y, Z에 대한 총합이 얼마가 돼야 돼? 라고 설명한다면 바로 이 숫자 카드의 개수 8개가 되면 된다. 이 되는 거예요. 다만 여기는 0보다 작거나 크죠? 하지만 여기는 최소 몇 개? 2장 이상이니까 Y가 2보다 작거나 크다. 여기는 0보다 작거나 크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중도확한 조합이네요. 근데 여기가 Y가 2보다 작거나 크니까 2개를 먼저 빼주세요. 그러면 X, Y-Z. 이것은 2개 뺐으면 6개. 이 되면서 이제 Y-라는 것은 0보다 작거나 크다.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체 가지수는 3H6. 문제 푸시면 되겠고 아마 선생님 때 강의 들으신 분들은 6개와 2개의 반이니까 바로 8 컨비네이션 2다. 이렇게 해서 전체 가지수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시면 요 약분하시면 28가지다. 이렇게 하면서 전체 가지수 구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사이에 누가 들어간다? 3과 6이 적어도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3배수 적인 카드가 한 장 이상 놓여 있어라. 그러면 3, 6이 모두 놓여 있을 수도 있지만 3만 들어가도 괜찮고 6만 들어가도 괜찮다는 얘기야. 그러면 너무 많잖아. 3만 들어간다, 6만 들어간다, 3과 6이 모두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는 3가지 옵션을 다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사건 한번 구해볼까요? 여사건은 뭐죠? 여사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X, Y, Z. 다시 말하면 여기와 이 검은색 블랭크, 여기와 그 다음에 여기에 현재 숫자가 놓이는데 여기에 뭐 한다? 3, 6이 존재하지 마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3, 6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한쪽에 다 몰려있다는 얘기네.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뭐가 있을까? 3과 6이 전부 다 왼쪽에 있다. 여기에 3과 6이 존재합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6이라는 게 존재해버리면 나보다 작은 숫자는 다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가 1부터 6까지가 다 들어가면 되겠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여기가 블랭크고요. 여긴 2장을 넣어야 되니까 6보다 큰 수인 누구? 일단 7, 8을 넣어버리면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여기는 값이 존재하지 않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가지수 몇 가지입니까? 바로 한 가지가 존재한다. 이게 되는 거죠. 6이라는 게 여기 들어있다는 것은 여기는 뭐다? 7, 8만 넣으면 돼. 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현재 내가 여기에 3까지만 넣고요. 여기다가 기본적으로 뭐 한다? 6을 넣으면 어떨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이 들어갔다? 3과 6 사이에 누가 있지? 하면 4, 5를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3 이하는 전부 다 내 거, 6 이상은 내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만족하죠? 그러니까 이거 몇 가지야? 한 가지. 이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니야. 이번엔 3, 6이 전부 다 여기 있으면 좋겠어. 그러면 3보다 더 큰, 3보다 이상을 다 갖겠습니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3보다 작은 숫자 누구? 1, 2가 가운데 딱 꽂히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무것도 들어가지면 안 되겠죠.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몇 가지야? 한 가지.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인 경우의 수를 다 합쳐보니까 전체 몇 개에서 28개에서 3가지를 뺀다. 그래서 25가지.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해결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답률이 이렇게 높을 필요가 없는 문제인데 학생들이 이제 의식적으로 일단 가나다가 나오면 1번 문제 더불어서 같이 어려움을 호소한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문제를 풀 때 글씨를 보고 문제를 풀 생각을 하지 마시고 상대방이 배경에서 주는 설정을 주면 반드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문제를 환독한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소화할 수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들어가 보죠. 5번 문제입니다. 자, 5번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9월 모평에 나왔던 문제인데 13 이하의 자연수래요. 오케이. 그러면 1부터 해서 13까지 숫자 13개가 있구나. A, B, C, D에 대한 수수상 좀 만들어주세요. 예. 그러면 가를 봤더니 가가 1부터 해서 A, B, C, D 하면 여기가 13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13개의 숫자 중에서 내가 뽑으면 되는 거야. 단, 나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A 곱하기 B는 홀수가 나와야 한다. 그리고 B 플러스 C는 짝수가 돼야 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했더니 A 곱하기 D가 홀수야 라는 건 결국 A도 뭐가 돼야 돼? 홀수. D도 뭐야? 홀수. 이게 되는 거고요. BC가 짝수야? 그러면 BC도 뭐 나오니? B와 C도 둘 다 홀수가 나올 수도 있고 홀수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 이것은 짝수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아, 이렇게 나올 수도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숫자를 1부터 13까지가 있지만 이걸 다시 한번 재정리해보면 현재 1, 3, 5, 7, 9 그 다음에 11, 13 이게 되는 거죠. 홀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짝수는 누가 있죠? 하면은 2, 4, 6, 8, 10, 12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서 6개를 쪼개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문제 성향에 따라서 이거를 우리가 1번, 이걸 2번으로 표현하면 어떨까? 이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1번을 정리하게 되면 A보다 B, B보다 C, C보다 D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전부 다 홀수만 와야 돼. 아, 그럼 말이 좋아서 1부터 13이지만 사실은 여기서만 몇 개를, 4개를 꺼내줘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아하, 1, 3, 5, 7, 9, 11, 13.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전체 7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 4개를 끌어내면 되는구나. 이 되는 거예요. 홀수가 4개니까. 그러면 현재 이것은 7개니까 6개의 바. 합쳐지면 10 컨비네이션 6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정리하시면 10 컨비는 4와 같으니까 19, 87 여기는 4, 3, 2, 1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 2, 8, 3, 3은 9. 정리해주면 210까지 이렇게 하면서 내용이 끝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A, 그 다음에 B, C, D가 나왔는데 나는 홀수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야. 홀수입니다. 여기는 뭐야? 홀수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뭔데? 짝수지요? 이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돼버리면요. 현재 뭐가 돼? 홀과 짝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네? 이게 되는 거예요. 짝과 홀은 같을 수가 없네? 근데 우리는 같을 수가 있네? 이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누구는 등호가 들어가, 누구는 안 들어가? 이러면 너무 헷갈리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얘는 작다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만약에 A 플러스 하나만 더 얹어주면 뭐가 될까요? 나는 짝수가 되면서 현재 같다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현재 여기선 D가 제일 크니까 너는 나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건들지 않겠다면 내가 스스로 내려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D에다가 1을 빼줘야 된다는 얘기야. 큰 수는 작은 쪽으로, 작은 수는 큰 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맞춰주면 어때? 아, 그럼 이게 짝짝짝짝이 되는 거구나. 이게 되는 거야. 아, 이렇게 해서 문제 풀면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짝수 몇 개 중에서 6개 중에서 4개를 뽑아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5개의 바가 있으니까 합쳐주면 9 컨비네이션 5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9, 8, 7, 6. 밑에는 4, 3, 2, 1. 그러면 4, 2, 8, 3, 2, 6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9, 7에 63에다가 도배해주면 2, 3은 6, 2, 6, 12. 126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얘랑 더해준다면 210에다가 126을 더해줘. 그러면 336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세요 라고 언급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가 여기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 현재 우리가 2, 그 다음에 4. 여기가 4가 나왔다 칩시다. 누가? 여기는 A 플러스 1이야. 여기는 B야, C야, D 마이너스 1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결과는 A는 얼마 된다? A 플러스 1이기 때문에 A는 1이고 B는 2가 되고 C는 4가 되고 D는 얼마 된다? 5가 된다라는 컨셉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양쪽은 홀수, 가운데는 짝수라는 옵션에 의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중복조합 어렵지 않게 나왔지만 선생님이 올해 새롭게 좀 볼 수 있는 부분 바로 이 부분이다. 그래서 요거 하나를 꼭 가슴에 담아서 기억을 꼭 해줘서 올해 수능에 혹시라도 홀제 관련된 요 컨셉의 문제가 나온다면 바로 지금과 같은 풀이로서 다가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항 정리 설명 이어나갑니다.